네, 그럼 특별 세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역신문 발전위원회의 정서연 전문위원입니다. 이번 2023 지역신문 컨퍼런스에 참석하신 여러분들 모두 정말 환영하고요. 저는 특별 세션의 사회를 맡게 되었습니다. 오늘 특별 세션은 탈포털 및 인공지능 시대 지역 언론 현황과 지원 방안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세미나 형식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먼저 한국언론진흥재단 오세욱 책임연구원님이 발제를 해주시면 이에 대해서 인천투데이의 김갑봉님, 구로타임즈의 김경숙님, 부산일보의 김승일님, 경남신문의 박진욱님, 강원일보의 이영수님, 그리고 이번 발제의 공동연구자이신 서울대 언론정보연구소의 정영주 박사님이 지정토론을 진행해 주시고 이에 대한 종합토론을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그럼 먼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오세욱 책임연구원님이 발제를 해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한국언론진흥재단 오세욱입니다. 제가 이렇게 큰 데서 발제하는 건 줄 모르고 좀 조그만 강의실에서 할 줄 알고 텍스트를 많이 채워왔는데요. 그래서 좀 보시기가 좀 불편하실 것 같아서 미리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발제하는 내용은 요 아래에 조그맣게 잘 안 보이게 적어놓긴 했는데 정확한 이 제목인 탈포털 및 인공지능 시대 지역 언론 현황과 지원 방안 중에서 지원 방안은 빠져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작성 중입니다. 네. 지금 사실 올해 제가 하고 있는 연구가 이 주제인데요. 그래서 지금 이 중간 발표 성격으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 앞부분은 어느 정도 조금 완성이 된 상태인데 그 조사 결과에 대한 해석과 그리고 그 해석 내용을 바탕으로 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에 대한 부분은 지금 원고를 지금 작성 중인 상태고요. 여러분들께 지금 현재 자문도 요청한 상태고, 그리고 오늘 해주시는 말씀, 통합 토론자께서 해주시는 말씀들을 참고해가지고 보고서에 전체적으로 잘 담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구성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냥 이거는 이렇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문제 제기입니다. 사실 재평의가 현재 중단을 했죠. 심사를 중단하면서 포털 재평의가 사실상 운영이 되지 않고 있는데, 이러면서 이제 뉴스 유통의 중심이었던 포털을 벗어나 언론사 자체적으로 뉴스 유통을 도모해야 한다는 탈포털에 대한 문제 제기 혹은 움직임 등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이 와중에 또 챗 GPT 등 생성 인공지능 기술이 도입되면서 검색의 변화도 사실 예견되어 있습니다. 이 검색의 변화는 지금까지 한국 언론이 유지해왔던 어떤 그런 수익 모델 중에 한 축이 또 무너지는 결과로도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따라 브랜드 인지도가 중앙 매체의 낮은 지역 언론의 경우 디지털 영역에서 노출 빈도가 지금도 낮은데 더욱 낮아지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생겨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앞으로 몇 년 안에 벌어질지 모를 뉴스 유통 환경의 급격한 변화를 대비하여 현재 지역 언론의 디지털 뉴스 유통 현황에 대한 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을 한 것이고요. 그리고 이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정책적 대응 방안을 제시하고자 이 보고서는 목적으로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디지털 시대의 지역 언론 얘기 드린데요. 넘어가겠습니다. 지역 언론이 위기라는 말을 길게 하면은 더 슬프실 것 같기 때문에 한국 언론이 사실 지금 지역 언론뿐만 아니라 아까 최진승 기자님께서 발표해 주셨어요. 한국 언론도 다 위기이긴 한데요. 언론의 위기 상황에서 어떤 것이 가능할지에 대한 건데 이론적인 내용들이기 때문에 요거는 슬쩍 넘어가고요. 근데 이제 탈포털 흐름이라는 거 부분 아까 최진승 기자님께서 기조 가능한 때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포털에서의 뉴스의 이용량도 급격히 떨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개인적으로 아직 입증할 수 없는 데이터이기 때문에 발표는 하지 못하는데, 그러니까 이 분야에서 오랫동안 지켜본 사람으로서 약간 느끼고 있는 게 있는데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던 상식과 배치되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2000년 이후부터 작년까지 뉴스의 이용량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줄어든 적이 없었거든요. 왜냐하면은 그 뉴스의 유통이 언론사 홈페이지든 어디든 등등등 그게 아니라 디지털 공간 어디서든지 일어났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뉴스의 이용량은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항상 상승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그게 꺾이는 게 보였습니다.
이걸 데이터를 어떻게 입증을 해야 될까에 대해서는 저도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데 뭐 전 세계적으로 뉴스 트래픽을 추적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건 이제 입증하기 좀 어렵겠지만은 근데 이제 체감적으로 그리고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봤을 때 처음으로 꺾이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고 특히 한국에서도 포털에서의 뉴스 소비량이 이렇게 줄어드는 것은 전체적인 뉴스 소비량이 줄어든다라는 그 신호들하고도 같이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는 이제 전체 그 예전에는 그 어떤 곳을 그 유통 플랫폼 등으로 유통이 집중돼서 현상이 문제였다면 이제 전반적으로 뉴스가 소비되는 현상을 언론계 전체가 고민해야 되는 상황까지 왔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또 어쨌든 이렇게 타개하기 위해서 뭐 유튜브 등 다양한 플랫폼으로 진출해야 된다, 뭐 등등 여러 가지가 있었고, 그러니까 최진승 기자님께서는 뭐 유튜브 몇백밖에 조회수 얼마 안 되는 거에 굳이 힘을 낭비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문제 제기도 해주셨는데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라도 이용자가 있는 곳에는 어떻게든 다가가서 만나는 것이 우선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이러한 전략들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예전에 제가 조사했던 결과들이고요. 그런데 이게 지금 현재 문제는 뭐냐면은 그 여전히 아까 뭐 그 점심 먹으면서 잠깐 얘기 나왔던 얘기인데 지역 언론들 입장에서는 포털에 입점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장 좋은 해결책이긴 한데 근데 이게 지금 이제 포털만 바라보다 뒤처진 디지털 전환을 따라잡기도 전에 포털 이유를 고민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르지 않았나라는 예측이 조심스럽게 전망되고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여기에 동의하는데요. 그 포털을 중심으로 한 뉴스 유통이 가져왔던 문제들로 인해서 생겨났던 문제들을 이제 해결하기 위한 과정에서 이제 포털 이후로 준비해야 되는 시기가 너무 또 갑작스럽게 빨리 찾아오고 있다. 그건 이제 생성 인공지능이라는 또 새로운 기술이 또 일반화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인데요. 그런 것들 때문에 좀 더 이제 좀 심각한 고민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타입 포털 전략으로 뭐 등등등등 여러 가지들이 그동안 제기되어 왔는데요. 뭐 어쨌든 이렇게 포털 중심 타입 포털이 된다라는 것의 핵심은 인링크 시대는 이제 저물어 갈 것이다라는 예측이 맞을 것이다. 인링크 시대는 좀 저물어 가고 결국엔 아웃링크 시대로 갈 것이다. 어쩔 수 없이 아웃링크 시대로 갈 경우에는 지역 언론사들의 경우에는 결국에는 자체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는 자체적인 홈페이지에 이용자 경험을 어떻게 독자들에게 제공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할 시점이 이미 했어야 되지만 지금이라도 더 깊게 고민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플랫폼을 뭐 언론 공공의 적이나 경쟁적으로 상정하는 방식으로는 사실 플랫폼을 활용할 수 없습니다. 타입 포털과 타입 플랫폼은 플랫폼과의 절연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서 이용자들과 접촉할 수 있는 관문인 플랫폼을 전략적으로 활용하되 종속되어서는 안 되고 이용자의 눈길을 끌되 저널리즘 고유의 역량에 기반하여 컨텐츠에서 탁월성을 발휘하는 방식으로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라는 아주 지당한 말씀을 한번 적어봤습니다. 근데 참 어려운 말인데 그냥 이렇게 이론적으로 적어봤습니다. 근데 이 와중에 이 타입 포털, 타입 플랫폼에 대한 전략을 정립하기도 전에 생성형 인공지능이 또 새로운 포획 기술로 등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시대의 지역 언론, 타입 포털, 그 디지털 유통 환경도 힘든데 인공지능 시대까지 대비를 해야 되는 상황까지 왔는데요. 어떤 것들이 이슈가 될 수 있을까? 여러분들께서 이제 지역 언론이 이제 사실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이제 인적 자원이나 물적 자원의 부족을 얘기하시면서 인공지능 기술이 그러한 업무를 대체함으로써 효율화를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 부족한 자원을 바탕으로 하더라도 인공지능 기술의 힘을 빌려서 그걸 할 수 있을까 하는데 생성 인공지능 서비스들이 취재 및 제작과 관련해 많은 도움을 준 것은 사실이지만 본질적으로 기자의 업무를 대체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팩트를 취재하여 확인하는 일은 여전히 사람의 일로 남아 있을 것이기 때문인데요. 생성 인공지능이 제시하는 답들은 대부분 사실 또 다시 한번 팩트 체크가 필요한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기자의 업무를 대체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본질적인 기자 업무 외 기자들에게 부여되던 부가 업무들은 충분히 대체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보도 자료를 처리한다든지 아니면은 간단한 데이터를 처리한다든지 등등의 일들. 그러니까 즉 이렇게 얘기하면 될 것 같은데요. 그 업무 보조원으로서 인턴 기자의 역할 정도는 충분히 그 생성 인공지능의 다양한 기능들을 활용해서 할 수 있다가 개인적으로 제가 연구해 본 결과 판단입니다. 뭐 교정, 요약, 번역 등 기초적인 업무를 보완해 주는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데요. 근데 여기서 또 하나 또 우려되는 점은 사실 이런 업무들은 기자들의 훈련 과정으로서 시켜왔던 건 사실인데요. 오히려 이제 기자 업무를 대체하기보다는 이제 훈련 과정으로서 그 신입 기자들한테 이러한 그 기본적인 업무를 시켜왔던 것들이 오히려 그 교육 과정에서 이제 선후배 간의 충돌 현상이 오히려 언론사 입장에서는 더 현실적으로 다가오지 않을까라는 전망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두 번째가 사실은 더 직접적인 변화였을 것 같은데요. 검색에 예고된 변화 속에서 지역 언론은 발견될 수 있을 것인가? 지금도 발견이 사실 어려운데 이게 왼쪽이 그 네이버에서 이번에 생성인공지능을 적용해서 만드는 Q라는 검색 결과고 오른쪽은 전통적인 네이버의 그 통합 검색 결과입니다. 여기 보시면 왼쪽에하고 오른쪽에 제가 똑같은 지려를 넣습니다. 왼쪽에다 그 Q에게도 한국의 주요 언론사, 통합 검색에도 한국의 주요 언론사를 명령 그 검색어로 넣었는데 한국의 주요 언론사니까 딱 20개 그 전부 다 서울에 있는 언론사들 명단을 종합해서 제시를 합니다. 근데 오른쪽에 가면 한국의 주요 언론사라고 하게 될 경우에는 이용자 입장에서는 그럼 어떤 거를 선택할 것인가? 오른쪽에 현재의 통합 검색 결과에서는 이 답이 내가 원하는 주요 언론사라는 답이 어느 페이지에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이것저것을 클릭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왼쪽에서는 한국의 주요 언론사들은 내용이 종합돼서 나오기 때문에 이용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왼쪽의 검색 결과를 선호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동안 한국 언론들이 오른쪽과 같은 통합 검색 결과, 즉 특히 뉴스 검색 결과에서도 이런 식으로 노출이 검색이 되었을 때 그 중에서 이용자들이 원하는 답을 찾기 위해서 이것저것 이 기사 저 기사를 클릭하는 방식을 통해 가지고 트래픽을 어느 정도 보완해 온 것이 사실인데 그러한 모델 자체가 무너질 가능성이 굉장히 커 보입니다. 물론 당장 벌어지는 일은 아니고요. 이용자들이 이러한 검색 이용 패턴의 변화에 적응하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앞으로 3년에서 5년 뒤 아니면 더 길게 걸릴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전반적인 변화는 예정이 되어 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러한 가운데 언론사들이 이제 특히 지역 언론사들은 어떻게 이용자들에게 보여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어려움에 봉착할 가능성이 사실 커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앞에 보셨던 이 왼쪽 검색 결과에서도 보면은 이거는 이제 대부분 이 종합적인 검색 결과를 제시한 다음에는 출처를 표기하는 방식으로 될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 출처로 표기되는 언론사 기사로 포함될 수 있을 것이라는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지역 언론사들은 이제 앞으로 어떻게 그러한 통합적인 그 종합적인 그 생성 인공지능에 의한 종합적인 검색 결과가 인용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과 함께 일반 이용자들에게 어떻게 기억될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 고민을 시작을 해야 이미 늦었지만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그 저작권과 관련해서 이번에는 지역 언론이 제값을 받을 수 있을까? 학습 데이터로 활용됨으로 인해서 이와 관련해서 세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적정한 대가 산정 문제입니다. 사실 우리나라에 언론사 25,000개가 있는데 25,000개의 모든 언론사를 학습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중에서 선별하는 것이 생성인공지능 기술을 만들어가는 테크 기업 입장에서 굉장히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그리고 그런 대가를 어떻게 산정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합의된 기준은 전혀 없다고 했습니다. 앞으로 만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고 여기에 대해서도 앞으로 수많은 논의가 있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런 학습용 데이터는 사실 공정 이용에 해당한다라고 주장하는 언론사는 물론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엄밀하게 봤을 땐 공정 이용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아직까지 그것이 정리된 것은 아닙니다. 상업적 목적이 존재하더라도 공정 이용에서 완전하게 배제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해당 기사만이 주는 독특한 감성이나 감흥을 생성인공지능이 생성한 답변이 그거를 모방했느냐, 모사했느냐가 핵심이 될 텐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논쟁적인 영역입니다. 세 번째, 그 대규모 언어 모델을 만들어가는 회사들이 결국에는 앞에 첫 번째랑 연결되는 건데 개별 언론사에 대해서 접촉해서 나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실례로 뉴욕타임스나 월스트리트 저널 같은 경우에는 협회 안 통하고 직접 협상 이미 시작했고요. AP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능한 많은 양을 학습할수록 성능이 더 좋아질 것이라 일반적인 예측이지만 모든 언론사의 모든 기사를 학습할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언론사들마다 또 기사 내용의 품질과 내용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기술을 만들어가는 회사 입장에서도 이해관계가 복잡한 협회를 상대하기보다는 오히려 더 간단한 개별 대형 언론사 위주로 접촉할 가능성이 사실은 더 커 보이긴 합니다. 이러한 가운데 그럼 지역 언론은 어떠한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것인가? 그 전에 이제 지역 언론의 홈페이지 및 플랫폼 활용 현황에 대해서 먼저 조사를 했습니다. 일단 이 모든 것들이 가리키는 바는 현재와 같은 인링크 서비스가 아닌 아웃링크 서비스로의 전환이 이제 곧 전면적으로 닥치지 않을까라는 것을 지향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단 먼저 그 전에 그래서 지역 언론의 1차적인 플랫폼, 그러니까 이용자의 최종적인 콘텐츠 소비 장소가 기존에는 포털이 될 수도 있었는데 이제는 각 지역 언론사의 홈페이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홈페이지들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한번 조사해봤습니다. 그렇다면 이 홈페이지 운영과 더불어서 포털뿐만 아니라 탈포털 등을 대비해가지고 포털 외에 다른 플랫폼들을 얼마나 더 활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조사를 해봤습니다. 자료 수집 기간 9월 11일부터 9월 27일까지 지역신문 우선 지원 대상자로 선정됐던 107개사를 대상으로만 일단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 등등등등 등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네, 벌써 6분밖에 안 남았네요. 그래서 지역 언론의 먼저 홈페이지 운영 방식입니다. 저희가 뭘 생각을 먼저 해봤냐면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거, 물론 자체적으로 운영한다는 것이 자체 개발진을 가지고서 자체적으로 모든 것을 다 해결한다는 뜻은 아니고 대부분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것들의 대부분도 외주를 주고 있지만 우선 이거부터 구분해봤습니다. 대표적으로 앤디소프트가 있죠. 앤디소프트와 같은 솔루션에 가입해서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언론사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독자적으로 어쨌든 외주를 줬더라도 독자적으로 솔루션에 가입하지 않고 운영하는 언론사가 얼마나 되는지부터 구분해봤습니다. 그 결과 독자적으로 구축해서 운영하는 비율은 33%, 그다음에 앤디소프트 등 솔루션에 가입한 경우가 67%였습니다. 그리고 솔루션 가입한 언론사의 상당수가 아니라 거의 대부분입니다. 거의 대부분은 앤디소프트에 가입이 돼 있었고요. 그 외에 미디어원, 엠트리만, AMI 등에 가입돼 있습니다. 물론 이 솔루션 가입 유무 판단은 정확하진 않습니다. 왜 정확하지 않냐면은 저희가 판단할 수 있는 거는 사실 소스를 다 뜯어보거나 그렇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홈페이지에 보면은 솔루션 가입형의 경우에 파워드 바이라는 식으로 어디 솔루션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 흔적들을 다 찾아가지고 추적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 흔적이 표시되어 있지 않고 솔루션 가입됐을 경우에는 오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역 언론들이 그 홈페이지에 평균 얼마나 광고를 그리고 하는지를 시험 삼아 조사를 해봤습니다. 대표적으로 메인 페이지에 광고가 얼마나 걸리고 있는지, 그리고 기사 페이지로 들어갔을 때 얼마나 걸리고 있는지에 대해서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 결과 홈페이지 첫 화면에는 일간 지역 신문 같은 경우는 평균 22개 정도, 메인 기사 페이지, 그러니까 기사 페이지에는 25개 정도, 주간 지역 신문 같은 경우는 6개, 그 다음에 메인 페이지에는 3개, 약 3.6개 정도가 나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근데 또 흥미로운 것은 독자 구축형의 경우가 조금 더 광고 개수가 많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독자 구축형 같은 경우 홈페이지 첫 화면에 15개 정도의 광고가 있는데 솔루션 가입형 경우에는 10개 정도였고요. 메인 페이지에도 독자 구축형 같은 경우는 14개 정도였는데 솔루션 가입형이 10개 정도의 광고 개수가 생각보다 저희가 처음에 조사할 때는 솔루션 쪽에서 광고가 더 많지 않을까라는 예상도 해봤었는데 오히려 반대로 나왔습니다. 포털 제휴 현황은 이미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그 포털 제휴 여부에 따른 홈페이지 평균 광고 개수를 비교해봤습니다. 여기서 좀 흥미로운 결과가 나왔는데요. 포털이 제휴가 되어 있는 언론사들의 광고 개수가 제휴되어 있지 않는 언론사들의 광고 개수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포털 당연한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포털 제휴를 통해 가지고 광고 효과가 높다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광고를 많이 했다라고 볼 수 있고 그만큼 광고 영업도 수월했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또 반대로 해석하면 그 많은 광고들로 인해서 포털에 제휴가 되어 있으면서 포털의 그 언론사로 유입은 늘어나지만 많은 광고 개수로 인해서 이용자 경험은 해치는 것으로도 이어지지 않을까. 물론 저희가 이용자 반응 조사까지 하지 못했기 때문에 한계는 있지만요. 그러한 또 해석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역 언론 플랫폼 활용 현황 관련 조사입니다. 이제 지역 언론이 유형별로 플랫폼을 얼마나 갖고 있는지, 예를 들어 이제 페이스북은 얼마나 갖고 있는지, 트위터 계정, 인스타그램, 유튜브, 네이버 포스트, 네이버 TV, 카카오 채널, 틱톡 등 총 8개 계정, 8개의 플랫폼에 대해서 계정을 운영하고 있는 현황들을 조사해봤습니다. 그 결과 이제 지역 일간 신문 같은 경우에는 페이스북 이렇게 종합적으로 얘기하겠습니다.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약 82%가 계정을 갖고 있었고, 트위터는 61%, 인스타그램은 54%, 유튜브가 85%로 가장 많은 계정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이버 포스트 21%, 네이버 TV 22%, 카카오 채널 32%, 틱톡은 3개 언론사만 갖고 있었는데요. 틱톡은 사실 중앙 언론사들도 거의 지금 아직 운영하지 않고 있긴 합니다. 그리고서 이제 그 여러 가지를 조사했는데 이 중에서 오늘 얘기 드릴 거는 그 각각의 계정들을 얼마나 활발하게 운영하고 있는지 현황입니다.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지역 일간 신문 같은 경우 계정을 갖고 있는 곳 중에서 65.8%가 최근 하루 동안 게시물을 업데이트했습니다. 근데 지역 주간 신문 같은 경우에는 62%가 최근 일주일 동안 새로운 게시물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트위터 같은 경우에는 잘 운영 안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반적으로 트위터 국내에서 이용자 수가 X라고 해야겠죠. X 이용자 수가 활성 이용자 수가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게 반영된 것으로 보이고,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에도
지역 일간 신문 같은 경우에는 52.9%가 최근 하루 동안 게시물이 있었는데, 근데 그 지역 주간 신문 같은 경우에는 약 92% 정도가 최근 일주일 동안 게시물이 업데이트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거의 운영이 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유튜브 같은 경우를 한번 보겠습니다. 유튜브가 역시 제일 많이 운영하고 있는 그 유튜브 관련 데이터는 조금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 언론 유형별로 유튜브 구독자를 보면은 평균 21,898명, 지역 일간 신문 같은 경우, 지역 주간 신문 같은 경우 2,823명의 구독자 수가 있었습니다. 네, 최소값 최대값은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유형별로 또 평균 조회수를 보게 되면은 지역 일간 신문 같은 경우에 12,600회 정도이고요. 지역 주간 신문 같은 경우는 잘못 읽었습니다. 1,200만 6천 이렇게 나왔고요. 그다음에 지역 평균은 29만 5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동영상 업데이트 중인데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역 일간 신문 같은 경우 최근 일주일 동안 게시물 업데이트가 있는 경우가 42.1%였고요. 근데 최근 일주일 동안 새로운 게시물이 없는 경우도 34.2%였습니다. 그러니까 유튜브 운영하는 것은 많은데 열심히 하는 것은 열심히 하고, 그다음에 이게 사실 유튜브 운영이라는 게 아까 최준 기자님도 발표하셨지만 부담이 많이 되거든요. 사람도 많이 필요하고. 그래서 약간의 좀 극단 양극화된 운영 형량이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지역 주간지 같은 경우에도 64.2%는 일주일 동안 게시물이 없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계정들과 비교했을 때 지역 주간지 같은 경우에도 유튜브의 계정에서 매일같이 업로드되는 비율은 10%로 22.6%로 좀 높은 편이었습니다. 네이버 포스트 같은 경우에는 또 지역 일간 신문과 또 그 같은 패턴으로 나오는데, 네이버 TV 같은 경우는 유튜브에 쏠림 현상이 생겼기 때문에 네이버 TV 운영은 조금 약간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카카오톡 채널 같은 경우에도 유튜브 쏠림 현상 때문인지 여기에도 그렇게, 그러니까 국산 플랫폼에 대해서는 약간 운영이 조금 업데이트 중기가 낮은 거로 봐서 활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틱톡을 운영하는 지역 일간 신문은 총 3개사였고요. 네, 요 자세한 내용은 요걸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희 보고서가 이달 말에서 다음 달 초에 나올 건데요. 그 내용에 전수 데이터가 담길 예정입니다. 작성 중인 원고 내용이라는 걸 감안해서 지금 논의 결론인데요. 멀티 플랫폼을 활용하면서 자체 플랫폼에서 홈페이지와 앱을 강화하고 디지털 플랫폼 활용 경험을 통해 디지털 콘텐츠 전략과 이용자 분석 기술을 축적하는 것이 현실적인데, 플랫폼에서 어떻게 인용되실 건가에 대한 답은 어쩔 수 없습니다. 정말 그 공자님 말씀인데, 품질 높은 콘텐츠 생산으로 품질 높은 콘텐츠 생산이 가장 핵심적일 수밖에 없는데, 지역 언론의 그 품질은 결국 지역의 진짜 이야기일 수밖에 없다는 거였고요. 독자들에게 어떻게 기억될 것인가와 관련해서는 독자들이 찾아오는 지역 언론의 홈페이지가 주는 만족감부터 시작을 해야 될 것이라는 게 현재까지 저의 결론입니다. 물론 아직 지금 결론은 작성 중입니다. 논의 내용은. 이를 위해서 현실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한데, 그 시작은 저는 이제 디지털 공간에서 이용자의 1차적 만족도 제고를 위한 홈페이지 개선 작업에 대한 지원 정책이 저희 재단을 비롯하여 여기서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 언론 상당수가 가입형 솔루션을 활용한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는 사실 또 다른 종속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새로운 기술 변화에 대한 능동적 대처를 지연시킬 가능성도 충분하고요. 독자적 운영이 어려운 지역 언론이 공동으로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운영하는 방식 등을 도입하고 이를 지원하는 방식 등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권역별 솔루션을 공적으로 지원하는 방안들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일단 그런 식으로 결론의 방향을 생각하고 지금 진행 중입니다. 제가 시간은 2분 더 썼는데,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발제해주신 한국언론진흥재단 오세욱 책임연구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이 주제에 대한 지정 토론을 듣기에 앞서서 토론을 위한 자리 세팅을 조금 먼저 진행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두 착석되었으면 지정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토론의 순서는 혹시 먼저 말씀해 주실 분이 있다면 진행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은 성함을 기준으로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먼저 말씀해 주실 분 계실까요? 그렇지 않으면은 성함을 기준으로 가나다 순으로 지정을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은 6분의 지정 토론을 먼저 듣고 발제자의 답변은 토론이 모두 이루어진 후에 종합적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인천투데이의 김갑봉님이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토론 시간은 약 4분 정도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냥 하면 되는 거죠. 네, 반갑습니다. 인천투데이의 편집국장 김갑봉입니다. 사실 이 주제를
받은 게 얼마 안 되고 이 지역 신문 컨퍼런스가 열린다고 했을 때 한국 언론진흥재단에서 이제 그 KPF 디플로마 이제 연수 과정으로 올해 주제 중에 하나가 이제 독일 로컬리즘 그 연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오기 전에 한 9박 10일 정도 독일 베를린과 뭐 쾰른, 본, düsseldorf 이런 지역을 다니면서 그 지역에 있는 지역 신문 뭐 이제 그리고 지역 방송 이런 데를 좀 둘러보고 왔는데 거기서도 저희와 같은 고민이 있습니다.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독일 같은 경우에도 그 강력한 지방 분권에 기초한 연방제 국가다 보니까 그 라이니시 포스트만 하더라도 지금도 월 60유로를 내는 구독자가 한 21만 명입니다. 그리고 이 페이퍼, 그러니까 PDF를 유로로 보시는 분들이 한 5만 명인데 그건 한 38유로가 됩니다. 근데 사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러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만 하더라도 아까 저희 발제자분이 그 써주셨는데 저희도 지역신문 발전 기금에 들어가 있다가 저희는 2020년부터 이제 지발의 사업을 접고 종이신문을 발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투데이는 지금 저희가 편집국 소속의 한 8명에서 9명 그리고 유튜브 쪽 담당자가 2명 정도 이렇게 일하면서 거의 보통 실시간 마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천 지역에서 이제 인천일보나 경인일보나 경기일보나 이런 데들과 같이 이제 그 여론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데 저희가 가장 빨리 쓰는 편입니다. 그래서 보통 한 9시부터 첫 기사가 나오기 시작하고 마감을 한 4시 반에 끝내면 이제 하루에 한 30개 정도의 기사가 생성이 되는데 이걸 현재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도 처음에는 이제 그 종이 신문을 낼 때에는 구독자가 그 후원 독자 포함해서 한 3천여 명 됐었는데 지금은 굉장히 줄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3,400명 정도 후원 독자분들이 계시고 대부분의 회사의 수익은 이제 광고 매출로 의존하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그 저희는 이제 그나마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포털 사이트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네이버하고 다음하고 제휴가 돼 있어서 그 영향력이 좀 컸던 게 있는데 이게 이제 전반적인 포털의 감소가 이어지고 있고 두 번째는 그 발제자께서 지적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적응도 제대로 안 되고 있는데 생성형 AI라는 게 등장을 해서 저희 나름대로는 이제 그 제가 이 토론에 요청받은 이유가 저희 바지연에서 이제 그 저희가 가장 먼저 이제 AI 뉴스도 한번 해보고 AI 그 디지털 영상도 만들어보고 그런 사별 연수도 하고 그다음에 언론재단에서 진행한 각종 연수도 많이 참여했기 때문에 실제 현장에서 느끼는 얘기를 해달라고 해서 이제 참여를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오면 일단 저희도 고민인 거는 포털 사이트는 아직까지는 저희는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될 것인지 그 이후에 어떻게 될 것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그 저희 홈페이지에도 그 접속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나름의 어떤 그 홈페이지에서 놀다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전략을 짜는 건 필요하다고 보이고 AI 같은 경우는 제가 실제로 해보니까 저 말이 맞습니다. 결국에는 팩트 체크는 데스킹은 결국엔 사람의 몫이기 때문에 저거는 결국에는 어떻게 해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거는 뭐 제가 고민했던 걸 독일에서 또 같이 확인하고 왔었는데 SNS 관리라든지 뭐 챗봇이라든지 마케팅, 언론사의 자기네들의 마케팅이라든지 이런 거. 그다음에 예를 들면 기자가 쓴 뉴스를 혹은 저희가 제작한 유튜브를 짧게 이제 그 짤이나 이런 걸로 편집할 수 있을 때 저희 데이터를 토대로 AI를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정도의 그 고민이 들고요. 더 길어지기 전에 AI를 보조 역할로 해보는 거는 저도 유의미 있다고 생각을 하고 다만 그 생성형 AI가 들어왔을 때 저를 포함해서 저희 같은 경우 기자 한 4명이 그 개인적으로 계속 AI 훈련을 하고 있거든요. 그 프롬프트도 줘보고 해보고 있는데 그럴 좀 필요가 있는 것 같고 지금 서울에서 수도권에서 가장 핫하다기보다는 좀 뜨거운 감자가 김포시 서울시 편입인데 사실은 서울을 제외하면 저는 인천에 있지만 사실 인천도 서울의 식민지나 다름 없어서 독일이 그렇게 지방 신문이 많이 있는 것은 사실 강력한 분권을 토대로 한 것이라 그
그 포털만큼이나 탈서울 이 화두가 사실은 AI 생성과 맞물려서 지역 신문의 가장 앞으로도 중요한 과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토론자로서 그 발제자에게 드리고 싶은 질문 하나는 아까 그 AI 이제 그 지원 방안에 대해서 고민한다고 하셨는데 그거 살짝만 좀 힌트를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이어서 그로타임즈의 김경숙님께서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구로타임즈 신문의 대표 겸 편집국장을 맡고 있는 김경숙이라고 합니다. 저는 저희 신문이 이제 그 서울이라는 지역에서 23년이 이제 창간된 지 23년이 된 신문인데 지난 23년 동안에 서울이란 지역에서 지역 신문을 하면서 좀 느꼈던 부분과 함께 최근에 이제 디지털화가 되면서 제가 조금 고민했던 부분, 그래서 지원 방안이 좀 이런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 하는 것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이번 발제자께서도 발제문에서 뭐 얘기를 좀 하셨는데 과연 그 AI 시대로 가는 것이 지역 언론에게 위기일까 기회일까 뭐 이런 질문을 주셨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질문에 대해서 사실은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도를 걷고 나름대로 지역과 현장성을 기반으로 한 컨텐츠를 만들어냈던 지역 언론이라면 그동안 굉장히 포털 중심의 메이저 언론 일간지 중심으로 갔었던, 그리고 그렇게 우대받던 포털 중심의 정책에서 오히려 탈포털화되고 AI라는 그런 어떤 인공지능이 더욱더 발전돼 나간다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현장성과 또는 지역성을 기반으로 해서 나름대로 차별화된 컨텐츠를 갖고 오고 그렇게 보도해왔던 신문사라면 오히려 더 나은 올바른 평가를 받게 되면서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더욱더 그 뉴스의 유통에 있어서도 저희가 고민했었던 지역을 넘어 전국적으로 세계적으로 관심 있는 이들에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큰 효과를 거두고 수익을 높일 수 있는 계기도 우리는 마련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는 기회라고 사실은 저는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사실은 카카오 택시를 탄 어떤 기사분하고 말씀을 나누다가 느낀 거였는데, 오히려 그 가까운 곳에 있는 곳을 기피하는 기사들보다는 가까이 있든 멀리 있든 호출을 하면 바로 응해주는 기사들에게 오히려 카카오 쪽에서 데이터가 쌓이다 보니까 그들에게 더 많은 고객을 배치를 해준답니다. 그래서 고객에 대한 고민이 없다는 걸 들으면서 AI와 데이터가 축적이 된다는 거는 나름대로 성실하게 살아온 이들에게, 그들에게는 언젠가 제대로 된 평가를 받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더욱더 크게 갖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뭐 다른 것도 그러니까 인력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도 사실은 오늘 준비를 해왔는데 시간이 많지 않으니 우선 가장 중요한 부분과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디지털로 가다가 보니까 요즘에 구글 애널리시스 A4라는 것들이 G4라는 것이 나오는 게 GA4라는 게 나오는 게 있는데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앱이나 구글에서 제공하고 있는 분석 시스템, 데이터 분석 시스템인데 그 홈페이지, 그러니까 웹과 앱에 들어오고 있는 이용자들의 어떤 경로에서부터 여러 가지 이용 경험 이런 것들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자기 홈페이지와 앱을 분석을 해서 그런 것들의 컨텐츠와 나아가서는 사실 수익성으로까지 연결할 수 있는 종합적인 분석 보고서입니다. 그런데 G4가 7월부터 시행이 됐는데 제가 올해 들어가지고 4월인가부터 관심을 갖고 그 시스템을 좀 구축을 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너무 모르겠는 거예요. 그리고 인터넷으로도 찾아보는데 사실은 그 내용들이 어떤 것인지를 너무 모르겠는 거예요. 그때 제가 답답했던 거 뭐였냐면 어리선가 100만 원이든 200만 원이라도 내가 교육비를 내가 개인 돈을 내더라도 그런 시스템을 제대로 아마 시스템 구축하고 활용하는 법에 대한 것을 알려주는 곳이 있으면 활용을 해야겠다는 생각까지 가졌었습니다. 그때 바로 언론진흥재단이나 지발이나 이런 쪽에서 앞으로 좀 이렇게 새롭게 이제 데이터 중심의 AI를 얘기하고 있는 이 시대에는 디지털 전환 시대에 데이터가 중요해지고 그 데이터에 대한 분석 대단히 중요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시스템들에 대해서 좀 더 선진적으로, 그러니까 선도적으로 저희들이 좀 이용할 수 있도록 교육을 좀 지원해주고 그런 시스템을 좀 구축할 수 있도록 다양한
뭐 비용 지원이라든가 아니면 네트워크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갖게 되었습니다. GA4는 여러분들께서 뭐 찾아보시면 많이 알겠지만 사실 그 활용하기 따라서는 그것이 수익 사업으로까지 굉장히 많이 나아갈 수 있고, 요즘에 아시겠지만 뉴욕타임스가 세계적인 어쨌든 1,000만 유료 독자 시스템을 구축을 하면서 1,000만 독자를 갖고 가는 그런 성과를 올리고 있습니다. 디지털 퍼스트 전략이 사실은 그 파산이라는 어떤 절벽 앞에서 그들이 던진 승부수가 오히려 그들에게 지금 이제 새로운 기회를 잡고 갈 수 있게 된 건데, 그런 것들이 그 배경에 보면은 바로 이런 기술 시스템을 어떻게 도입을 하고 활용하고 경쟁력을 강화시켜 나가는지를 저희가 좀 더 구체적으로 그런 내용들을 접한다면 사실은 좀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교육조차도 사실 어떻게 보면 경영대학원이나 이런 데서 진행이 되고 있을 뿐이지, 이 언론 쪽과 관련돼 있는 전문 기관에서는 이런 교육이 너무 없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제는 기자만이 아니라 경영자에서부터 기자, 그리고 마케팅, 영업 관리를 하는 사람까지 그 신문사나 언론사의 모든 관계자들이 디지털 퍼스트 그런 어떤 그 마인드와 그런 기술적인 교육을 받지 않으면 이제는 살아남을 수 없는 지점에 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그냥 한번 말씀을 드린다면, 사실은 이런 말씀을 좀 드리면서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연구도 좋습니다. 언론진흥재단 굉장히 좋은 연구 많이 해주셨습니다. 지역신문발전위원회 20년간에 걸쳐서 다양한 연구들을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연구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연구들 속에서 나오고 있는 그 연구들이 그동안 수십 년 동안 가리켰던 바로 그 구조적인 문제, 지역 언론이 왜 자리를 잡지 못하고 왜 힘들어하고 있는지, 이 한국 사회에서 건강과 저널리즘을 키우고자 하는 이들이 여전히 왜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는지를 분명히 연구 속에서는 나와 있으니, 그 연구의 결과들이 현실적으로 추진력 있게 본격적으로 실행이 될 때, 정책적으로 진행이 될 때 사실은 우리 사회가 지역 언론이, 제대로 된 지역 언론이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조금 더 연구 그리고 서가에 꽂히는 책 한 권이 중요하지 않고, 제대로 현장성과 지역성 제대로 정말 아시고 제대로 된 구체적인 정책을 추진해 주시는 그런 그 기관과 문화관광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이어서 부산일보의 김승일 님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예, 부산일보 모바일 전략국 맡고 있는 김승일입니다. 지역 언론에 애정을 갖고 지원책을 고민해 주시는 지발위에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 이 특별히 주제에 대해서 연구를 해주신 오세욱 박사님께도 깊은 감사드립니다. 오늘 그 제목이 탈포털과 이제 AI인데, 이 두 가지 과제는 뭐 지역 신문뿐만이 아니고 모든 언론 앞에 주어진 이제 사실 험난한 과제일 텐데, 사실 여기에 더 하나가 더 큰 문제가 있는 게 사실은 경영 위기입니다. 올해 이제 뭐 저희 부산일보는 77주년 역사 중에 올해 이제 적자가 가장 큽니다. 아마 이제 저희 부산일보뿐만이 아니고 다른 뭐 서울에 있는 매체건 다른 매체도 마찬가지 사정일 것이라고 보고, 탈포털이나 AI에 대응하기 전에 어쩌면은 문을 닫고 미국 같은 뉴스 사막 같은 그런 현상이 나타날지도 모르는데, 그게 우리 앞에 곧 가능한 현실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주제에 대해서 어떻게든 고민을 하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저는 이제 일단 특히나 그 생성 AI가 가져온 이 저널리즘에 던진 화두가 굉장히 좀 무겁습니다. 그 외부적 언론사 그 밖으로 볼 때는 아까 그 연구 중에 보면은 뭐 페이스북이나 이제 특히나 틱톡은 세계 매체만 그 대응을 하고 있다, 뭐 이런 부분들이 눈에 좀 띄었는데, 예컨대 이제 페이스북만 해도 뉴스 링크를 그 못 붙이게, 그러니까 붙였을 경우에는 널리 이제 유포되지 않도록 이렇게 알고리즘이 바뀝니다. 그러면
사실 그 집중도가 떨어지게 되고 페이스북의 그 어떤 뉴스 유통 경로로서의 가치가 확 떨어져 버렸죠. 그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앞서 저 연구 결과에서도 이제 생성 AI의 검색 서비스가 도입됐을 때 뉴스의 노출, 그다음에 이제 우연히 검색으로 노출되면서 그 아웃링크든 인링크든 해당 뉴스 페이지가 이제 유저들한테 노출되는 기회가 많이 줄어들 것이라는. 그래서 이제 이런 과정은 뭐 이제 다 이렇게 다 우리가 알고 있지만 플랫폼 시프트, 그러니까 이제 플랫폼의 대변화의 시기에 지금 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은 알고 있죠. 탈포털이고 플랫폼 의존도를 줄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언론사 자체로서는 사실 그 이제 통합 CMS나 여기 이제 홈페이지에 대한 지원책 부분도 지적되고 있는데 이제 기자가 콘텐츠를 생산하는 단계에서 그 생성 AI 서비스가 어떻게 이제 잘 도구로 활용될 수 있을까 하는 문제인데 사실 현업에서 이제 고민하는 부분은 이제 뭐 제목을 단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지금 이제 재단의 공공적 플랫폼에서 좀 일부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좀 수준 높은 질 높은 그러니까 그 크리에이터 시대에 적합한 기자, 그러니까 기자가 자기의 콘텐츠를 생산하는 데 있어서 크리에이티브한 도구로 AI를 활용할 수 있을 정도의 도구를 가지고 있는 곳은 없습니다. 예컨대 워싱턴 포스트가 운영하는 아크 같은 수준의 거의 그 대부분 상당 부분의 그 AI 기술이 이제 적용되는 이제 그런 부분들은 엄두도 지금 지역 신문 못 내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올해 사실 그 광고의 물량 급감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이제 지면의 어떤 그 위축 이런 것을 볼 때 그 언론사가 이제 그 스스로의 힘으로 이 생성 AI 시대에 스스로 좀 변해가고 스스로 경쟁력을 갖추어 나가는 것은 좀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아니겠느냐 이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 이제 부산일보 같은 경우에는 2021년에 그 우리 홈페이지에 방문하는 모든 유저들에게 서로 다른 그 고객 경험을 그 유저 익스피리언스를 UI를 제공하기 위해서 AI 알고리즘을 이용한 이제 맞춤형 뉴스 서비스를 만들게 됩니다. 그런데 2년 만에 사실은 거의 한 90% 정도를 중단하고 10%만 남겼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AI를 활용해서 데이터를 수집 분류하고 적재하고 이걸 가지고 있다가 모든 유저들한테 서비스를 할 경우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데이터가 엄청 쌓여서 이 데이터를 클라우드에 두는 이 비용이 가히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그러니까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만들었던 그 AI 추천 서비스는 상당 부분은 이제 사실은 그 잠재워 놓고 핵심적인 이제 그것만 이제 남겨놓았습니다. 이 역시 모두가 어떤 게 있냐면 일단 지역 신문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자본력의 어떤 그 취약한 점, 그다음에 이제 어떤 그 네트워크, 그러니까 지역에서의 어떤 그러한 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네트워크라든지 경험 이런 부분들이 다 이 지금 탈포탈을 하기 위해서 이제 AI를 적극 활용하고 싶어도 이제 그걸 좀 막는 잘 안 되는 이런 상태가 아닌가 이렇게 싶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앞으로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래서 저는 저 경쟁력이 없는 매체는 문을 닫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 탈포털과 그 M 세대와 Z 세대, M 세대는 이제 있고 이제 Z 세대만 이제 주력으로 올라갔을 때 이 세대들한테 소구력이 없는 뉴스 서비스를 한다면 그 매체는 문을 닫는 게 옳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만 이제 그 저널리즘 기능을 계속 이제 수행하고자 한다면 새로운 그 어떤 새로운 독자를 발굴하고 새로운 독자들에게 새로운 기술로 또 새로운 서비스를 가지고 이제 서비스 이제 하려면은 그 제가 한 가지 더 사례를 드리면은 경로 의존성에 대한 부분인데 저희가 그 네이버에 하루에 한 100만 뷰 이상 페이지 뷰가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포기를 하자 이 네이버의 페이지 뷰를. 이 경로 의존성이 얼마나 강한가 하면 당직을 서는
이 기자들은 하루에 100만 뷰를 달성을 못하면 자기 업무를 잘 못한 걸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잊어라. 외부 플랫폼은 잊자. 페이스북도 그만해라. 페이스북은 뉴스 유통 통로가 이제 가치가 없다. 틱톡은 짧은 그 영상으로서 우리가 가지는 저널리즘을 충분히 전달할 수 없으니까 틱톡은 잊자. 이렇게 하고 그러면 답이 뭐냐 이랬을 때 저는 이제 부산닷컴으로 다시 돌아가자. 부산닷컴은 저희 부산일보의 뉴스 사이트입니다. 그래서 부산닷컴으로 돌아가는데 하나의 문제는 뉴스 가지고 접객할 수가 없다. 뉴스만 가지고 사람들의 시간과 관심을 얻어올 수가 없기 때문에 좀 재미 요소를 더 가진 다른 이제 저희들이 이제 펀부산이라는 별도의 앱을 하나 지금 만들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뉴스만 바라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뉴스가 아닌 플러스 알파의 요소를 가지고 이미 그 우리 독자들은 과거의 오디언스가 아니고 굉장히 그러니까 부족화된 독자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 각각의 개인화된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기술과 서비스를 가지고 이제 그 뉴스 매체로 한번 해보자 이렇게 이제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기 바라고 싶은 것은 그 올 초에도 그 재단에서도 그렇고 뉴스 포탈이라든지 이런 좀 고민을 하셨고 지금 오늘 발제에도 보시면 발제에도 홈페이지를 이제 좀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저는 뉴스를 가지고 그 이제 지금 Z 세대의 뉴스만 가지고 소구력을 가질 수가 있을까? 그러니까 이제 뉴스 포탈에도 저는 조금 회의적이고 그러면 해당 우리 지역 현업에서 이제 좀 가장 필요한 게 뭘까? 저는 이제 그 콘텐츠를 생산하는 이제 현재는 저희는 이제 재단의 공공 인프라로 구성되어 있는 통합 CMS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통합 CMS에 크리에이터로서 기자가 자기의 그 어떤 아이디어나 자기가 취재한 것을 굉장히 좀 창의적으로 할 수 있는 도구를 이제 좀 지원해주는 지금 저희는 이제 5년이 돼가지고 이제 졸업을 해버려가지고 더 이상 지원을 받지 못하는데 그러한 것이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얘들이 이제 그 웹이든 앱이든 여기에 나가가지고 독자들과 만났을 때 좀 이 매력적인 이 어떤 콘텐츠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좀 현실적인 지원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경남신문의 박진옥님께서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경남신문에서 유미디어를 맡고 있는 박진욱입니다. 네, 저희 신문사도 창간 77주년을 지금 맡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의 매출도 여전히 레거시한 데서 매출이 나오고 있고 저희가 지금 10년 동안 매년 디지털 전환 TF를 하고 있고 항상 이렇게 바꿔야 된다, 디지털 퍼스트를 해야 된다 많은 노력들을 했지만 결론적으로 온라인에서 나오는 매출이 줄어드는 광고를 메꿀 수 없기 때문에 여전히 그 답보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2달 전에도 그 TF를 끝나고 저희가 이제 그 TF 결과를 경영진에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뭐 조직 개편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최근에 제가 이제 들어가는 커뮤니티에 저희 동네 커뮤니티에 신문을 받아보고 싶어서 신청을 했는데 배달이 안 된대요라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네, 이게 저희 지금 지역의 현실이고요. 이게 뭐 어디 군 단위도 아니고 창원시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지금 배달망이 무너지고 있는 거는 뭐 다들 아시는 거고 저희 그 언론진흥재단에서도 공동 배달망을 운영 중이시지만 이게 이제 모세혈관 같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의 이런 레거시 업체들은 점점 그 지면에 독자들 줄어드는데 신규 독자는 받아들일 수 없는 지금 상황이 이제 점점 다가오고 있고 유지하시던 지국장님들도 점점 노령화가 되시면서 포기를 하시는 상황이고요.
이런 거에 대해서 사실 조금 공동 배달망이라든가 이런 문제도 조금 더 좀 더 강화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이제 저희가 이제 TF를 하면서 디지털 전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지만 저희는 CP사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탈포털화에 대해서 크게 와닿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포털에 들어간 지 15년이 넘었지만 네이버나 카카오에서 받은 돈은 1원도 없습니다. 제가 입사해서 18년 동안 뉴스를 제공했지만 단 1원도 받은 적이 없는 포털에서 저희가 트래픽을 받긴 받았지만 그 트래픽으로 저희가 나온 수익은 미미합니다. 그게 이제 그 언론사에 따라 다르겠지만 저희 전체 매출에서 볼 때 이거를 디지털로 전환을 해서 전환해도 되겠다라고 얘기할 만큼의 매출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사실 저희는 홈페이지에서 광고도 거의 다 뺀 상태고요. 그 트래픽이라는 게 사실 그 늘어난 게 수익과 정비례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온라인 배너 광고에 대해서 이제 갈수록 그 기대치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저희 그 독자가 사실 유튜버만 봐도 구독자 10,000명, 10만 명이 되면 PPL도 들어오고 후원도 들어오고 이런 식으로 이제 광고주가 몰리는데 언론사에 10만 명 구독자가 있다고 해서 찾아오는 광고주는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언론사의 대부분의 광고는 지자체들이 지금 하고 있는데 지자체 광고는 언론진흥재단을 통해서 저희가 이렇게 또 수주를 하게 되고 이러면 사실 재단에서 그 유튜버들을 관리해주는 MCN처럼 사실 조금 그런 역할도 조금 해주셨으면 좀 바라고 있고, 저희가 지역사다 보니까 지금 지역에 있는 기업들도 점점 탈지역화를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본사가 지역에 있었는데 점점 수도권으로 본사를 옮기고 있고 그런 광고들도 다 이제 다시 본사로 따라서 주황지 쪽으로 다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악순환이 지금 진행되다 보니까 디지털에 투자하는 것들이 이제 점점 머뭇거리게 되고, 사실 저희가 올해 AI를 활용해서 그 영상을 만들고 있는데 이것도 PD를 채용하려고 했는데 PD 채용이 어려워가지고 지금 이제 텍스트를 넣으면 AI가 영상을 만들어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지금 AI를 활용해서 그냥 인력을 조금 대체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챗 GPT 같은 경우에도 이제 여러 이제 기사 생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활용을 하려고 하지만 지금 다들 써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AI 할루시네이션 문제 때문에 사실 기사에다가 이거를 적용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그것들은 계속 발전할 건데 저희가 사실 언론사가 가지고 있는 최대 장점은 신뢰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유튜버나 블로그 등 가짜 뉴스가 엄청나게 퍼져 있는데 이것들과 차별화될 수 있는 건 언론사가 저희가 팩트 체크를 해가지고 신뢰성을 계속 가져가는 방법밖에 없는데 지금의 생성형 AI는 저희가 그 기사에다가 적용하기에는 사실 아직 시기상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발제전 그리고 저희가 내부적으로 TF를 할 때 항상 그 나왔던 단어 중에 하나가 탈통신사입니다. 각 언론사마다 계약된 통신사가 있으실 텐데 그 통신사 기사를 언론사에서 다시 같은 기사를 만들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괜히 인력 낭비라고 저희는 이제 판단을 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줄여야 저희가 조금 더 이제 언론사로서 지역 언론사로서 하이퍼 로컬로 저희 지역민의 소식을 저희가 찾아가서 듣고 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려면 사실 지금 언론진흥재단에서 통합 CMS라든가 여러 가지 툴들도 제공해 주시고 있고 API도 제공해 주시고 계십니다. 근데 그렇게 주시는 거를 사실 지역사들이
거의 떠먹여 주시는데 받아먹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재단에서는 조금 더 이 지역사들이 그거를 더 활용할 수 있도록 좀 창구를 조금 더 개방해 주시거나, 그리고 API를 제공해 주셔도 활용할 수 없는 지역사들의 입장을 조금 더 고려하셔서 이거를 그 사스 형태라든가 이렇게 저희가 완제품 형태로 조금 쓸 수 있도록 좀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강원일보의 이영수님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그에 앞서 조금 양해의 말씀 부탁드리면은 저희 뒤에 세션이 있기 때문에 조금 토론 시간을 맞춰서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강원일보 디지털 미디어국 부국장을 맡고 있는 이영수입니다. 지금 탈포털과 인공지능 시대 지역 언론 현황하고 대응에 대해서 사실은 뭐 좀 어려운 주제입니다. 탈포털도 그렇고 인공지능에 대해서 정말로 지역 언론의 현실은 매번 새로운 어떤 이런 유행 같이 모바일 버스트, 디지털 버스트 아니면 뭐 블록체인 이런 신기술이 나올 때마다 항상 대응에 관련돼서 한번 찾아보고 쫓아가 보고 하지만 사실 정말 지역 언론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된 어떤 연구나 뭐 추진 있는 동력을 찾기가 굉장히 어려운 이유가 현업이 너무 타이트하게 바쁘고, 그러니까 현재 하고 있는 일도 많고, 물론 이제 회사가 인력이든 어떤 투자를 통해서 더 크게 계획을 세우려면 수익이 약간 동반되고 계속 어떤 선순환에 대한 어떤 좀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대부분 이제 뭐 광고 수익이든 어떤 그 디지털 수익이 계속 돌아갈 때에만 이제 그런 투자도 이루어지고 할 텐데요. 근데 대부분의 지역 신문에서 그 종이 광고의 그 매출 비중이 디지털을 아예 쫓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건 사실 20년이 지났어도 못 쫓아가는 부분이고, 근데 이런 또 디지털에 관련돼서 매번 새로운 그 탈포털, 인공지능 뭐 이런 새로운 유행이나 신기술 이렇게 하면 또 대응해야 되고 우리 또 쫓아가야 되고 또 흉내는 또 내야 된다라고 막 이런 얘기만 있지 현실적으로는 사실 아마 대부분 여기에 대해서 모를 겁니다. 그 지역 언론에 대해서도 이렇게 해야지 하는데, 탈포털이 된다고 해서 저 강원일보 홈페이지로 독자들이 다 유입될 것이냐, 포털 물론 이제 일링크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게 아웃링크로 된다고 해서 강원일보로 올 거냐, 사실 그건 불분명한 부분이다 보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그냥 기존에 갖고 있는 업무가 사실 뭐 통합 CMS에도의 뭐 독자 관리, 그러니까 저희도 2019년부터 구글 그 GNI 통해서 이제 독자 분석 시스템을 또 도입을 했고 구축을 했고, 그래서 독자들이 홈페이지에서 어떤 행동을 하는지에 따라서 뭐 맞춤형 기사 추천, 인공지능 추천 시스템 그것도 도입을 했는데, 사실 이게 뭐 효과가 있다 없다 이런 것보다도 그냥 한번 해봤다 정도. 그러니까 다른 부분도 아까 마찬가지로 아까 그 오셈 박사님께서도 그 유튜브부터 해서 뭐 페이스북 여러 가지 다 있습니다. 근데 지역 신문사들이 여력은 안 되는데 또 다 해요. 홈페이지도 하고 모바일도 하고 앱도 하고 유튜브에서부터 뭐 다 SNS까지 다 하는데 그냥 신용만 낸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현업 일이 많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최소한 이제 기존 하고 있는 게 통합 CMS 도입하고 최소한 독자의 어떤 분석해서 독자를 좀 유인할 수 있게끔 독자 관리하는 이번에는 또 CRM을 또 도입하게 되는데, 그 정도를 하고 있다가 또 새로운 게 나오면 또 어떤 어려움 아니면 또 다른 걸 또 해야 되나. 이번에도 오늘도 오면서 탈포탈 인공지능이 또 마지막일까 막 이런 생각은 하고 왔었는데요. 아마 또 다른 어떤 대응 시대가 또 올 것 같고 하는 게 지역 신문의 현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기존
거에 뭐 대비를 한다 안 한다라기보다는 너무 어려운 주제다 보니까 최소한 기존 잘하고 있는 부분을 더 살리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이어서 서울대 언론정보연구소 정영주 박사님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언론정보연구소 정용주입니다. 아까 초반에 소개해 주셨지만 저는 사실 오늘 오세욱 박사께서 진행하신 이 발제에 관련된 연구의 공동연구원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토론을 한다기보다 현업에 계신 분들의 얘기를 들으려고 온 것이 더 맞다는 생각을 합니다. 처음 연구를 진행하면서 사실 지역신문의 가치는 너무 당연한 거여서 그 문제는 고민이 되지 않았는데 이걸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지역신문의 위기 혹은 이 탈포털 인공지능 이런 환경에서 어떻게 대응을 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고민이 점점 더 깊어진 것이 사실입니다. 과연 지역신문이 이런 환경에서 생존할 수 있을까, 이런 쉽지 않은 문제라는 생각을 많이 했고요. 그래서 사실 이 자리에는 이러한 저의 문제의식에 대한 답을 좀 현장에서 이걸 가장 많이 고민하고 계시는 현업 언론인들로부터 듣고 싶었다는 생각이 들어서 왔고, 그래서 오늘 역시 늘 그렇지만 답은 현장에 있는 것 같고 많이 듣고 배우고 가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네, 시간이 네. 어쨌든 지역 신문의 가치를 부정할 수 없다면, 그리고 이런 미디어 환경에서 이렇게 생존하고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려면 지금 지역신문 발전기금 통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지만 조금 지금 진행되고 있는 지원 사업의 내용들을 조금은 재설계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저는 들여다보면서 했습니다. 물론 컨텐츠 제작 지원도 중요하고요. 디지털 취재 장비 임대 지원도 필요하고요. 공동 배달망에 대한 것도 필요하고요. 한데 조금은 더 근본적이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이런 지원 방안 사업들을 다시 좀 재구조화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렇게 해야 결국은 지역신문이 가지고 있는 가치들을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다고 믿고 있는 그 규범적인 당위들을 가지고 변화하는 환경에서 변하지 않는 본질을 붙잡고 뭔가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살아남아서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얘기를 더하면 발제자인 오세욱 박사께서 답변하실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 마무리를 급하게 하겠습니다. 네. 네, 시간 관계상 발제자분의 간략한 종합 토론을 한마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사실 뭐 아까 제가 제목에서 지원 방안을 뺐듯이 진행 지원 방안에 대한 부분은 너무 아쉽게 저도 오늘 자리에서 또 들은 부분들 다 감안하고, 네, 항상 공감합니다. 정영주 박사님 얘기했지만 현장에 사실 답이 있는 거고요. 저희 뭐 그리고 지역 언론의 문제들 지금 얘기해 준 것들 다 들었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이제 한 가지는 이제 그냥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긴 한데, 아무리 답을 찾아도 하나는 확실한 것 같다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습니다. 지역 시민의 가치나 지역 언론의 가치는 그거는 뭐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될 부분이라 생각해요. 근데 그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묵묵히 열심히 하는 곳들이 잘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 근데 그것이 현실적으로 뒷받침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그렇기 때문에 여러 소리를 들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요. 저도 어쩔 수 없이 지금 서울에 살고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들으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얘기해 주시면, 지금 제가 20곳의 언론사에 지금 자문 요청서를 보내놓은 상태인데요.
거기에 좀 많은 내용을 담아주시면은 그걸 종합해가지고 그리고 여러 더 또 많이 들어가지고 더 좋은 방안을 만들 수 있도록 그리고 그것이 실제로 구현될 수 있도록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 시간 관계상 객석에 계신 분들의 질의응답은 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나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개별적으로 전달해 주시면은 제가 토론자분들과 발제자분들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컨퍼런스를 위해서 멀리서 발걸음 해주셔서 너무 죄송합니다. 다음에 저한테 전달해 주시면은 제가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상으로 2023 지역신문 컨퍼런스 특별 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